안녕하세요.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이주연입니다. 저는 오늘 국내 중소중견 제조기업을 위한 어셋 어드미니스트레이션 쉘 적용 전략을 국내 시범 공장 AS 모델 구현과 적용 사례를 중심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교육 과정을 통해서 어셋 어드미니스트레이션 쉘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다 설명을 들으시겠지만 제 강의 앞서도 어셋 어드미니스트레이션 쉘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 그 배경에 대해서 좀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강의를 들으시는, 이 교육 과정을 들으시는 대부분의 교육생분들은 아마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나 사이버 피지컬 시스템, CPS, 디지털 트윈 이런 단어를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각각의 정의를 하는 수업은 아니어서 제가 정확한 설명을 드릴 수는 없지만 기본적으로 모두 현실 세계에 있는 실제 오브젝트들을 디지털 환경에 옮기는 디지털라이제이션을 하는 컨셉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사실 CPS하고 디지털 트윈의 개념을 이해를 못하시고 혼돈돼서 설명을 부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본 교육과정은 CPS와 디지털 트윈을 이해하는 과정은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인 설명보다는 CPS와 디지털 트윈을 같은 개념이다라고 이해하고 저도 같은 개념이라고 기본적으로 가정하고 구분 없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는 디지털 트윈은 더 모델에 집중한 컨셉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CPS는 피드백까지를 포함한 전체 시스템의 컨셉을 더 포함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이 CPS라는 단어를 그럼 어디서 들어봤느냐? 아마 대부분 스마트 공장 보급 확산 사업의 단계에서, 스마트 공장의 수준에서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저희가 기본적으로 노 ICT의 기본적인 단계부터 베이직, 인터미디어를 2개 단계로 나누는 경우도 있고요. 하나의 단계로 설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 어드밴스되는 최상의 수준에서 저희가 CPS가 구현된 수준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단계에서 CPS라는 컨셉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그럼 이 CPS가 무엇이냐라는 것을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CPS는 사이버 피지컬 시스템즈의 약자고요. 센서와 액추에이터를 갖는 물리 시스템과 이를 제어할 수 있는 컴퓨팅 요소가 결합된 네트워크 기반의 분선 제어 시스템이다라고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많은 대상들이 특히 어셋의 컨셉, AS의 컨셉에서는 사실 이 센서와 액추에이터를 갖지 않은 대상도 CPS의 컨셉에 들어올 수 있다라고 포함을 하고 있지만 제가 구현하고자 하는 CPS, 특히 일반적인 제조 환경에서 저희가 구현할 수 있는 수준은 어떤 저희가 의사결정, 어떤 분석을 했을 때의 결정을 포함해서 피드백할 수 있고 제어할 수 있는 대상들을 기본적인 CPS의 대상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CPPS는 무엇이냐? 이 CPS가 제조에 적용된 케이스가 CPPS라고 해서 사이버 피지컬 프로덕션 시스템즈의 약자로 CPPS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기본 컨셉은 CPS나 CPPS나 같은 거고요. CPPS는 이 CPS의 컨셉을 실제 제조 현장에 적용을 해서 여러 생산 시스템, 생산 구성 요소들을 네트워크하고 지능화해서 스마트 생산을 실현하는 가장 기본적인 구성 요소다. 중요한 구성 요소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아래 보시는 그림은 제가 이 CPPS의 컨셉을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하다가 도식화한 그림 자료인데요. 저희가 실제 피지컬한 생산 시스템의 구성 요소들, 오브젝트들이 무엇이 있을까를 생각했을 때 가장 기본적으로 포엠을 생각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포엠은 기계 장비의 머신이 있을 수 있고요. 작업자 맨, 그리고 자재, 머티리얼, 그리고 작업 방식, 공정의 메소드가 있을 수 있고요. 이러한 포엠의 생산 시스템과 이런 포엠에 대한 가상 환경에서는 데이터와 인포메이션 모델들, 그리고 생산 및 운영 정보들, 누가 무슨 정보를 언제 어떤 방법으로 어디에 왜 제공할 것인가의 정보들이 이 생산과 운영 정보에 들어가죠. 이렇게 피지컬하고 사이버 상에서의 정보들이 통합되어서 사이버 물리 생산 시스템이 구성될 수 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현장에 예를 들어 기계 장비가 있다. 그리고 사이버 상에서의 가상 모델이 있다 했을 때 저희가 최첨단의 고도화된 IoT, 통신, 네트워크 기술들을 이용해서 이 두 개의
사이에서 정보들을 완벽히 동기화하게 되죠. 이 정보들이, 데이터들이 동기화가 되면 그 동기화된 데이터로 굳이 현장을 보지 않아도 사이버상에서 여러 가지 분석을 하고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사전 검증이나 사후 분석 등을 할 수 있고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죠. 문제 해결을 할 수 있고, 이 문제에 해결된 결론들은 다시 현장의 피드백이 검증된 상태로 전달돼서 실제 현장에 적용될 수 있다라는 컨셉으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정의를 보시면 컴퓨팅 시스템과 제조 공정, 설비, 사람과 같은 물리적인 시스템을 네트워크로 통합해서 자율 제어가 가능한 게 중요하고요. 자율 제어가 가능한 지능형 생산 시스템을 구축하는 기술을 CPPS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CPPS는 크게 세 가지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커넥티비티, 연결성인데요. 이 데이터가 동기화가 돼야 되기 때문에 데이터가 끊김없이 심리스하게 연결되는 것은 사실 CPPS의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그래서 IoT가 CPS나 CPPS 컨셉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기술 요소 중에 하나고요. 두 번째는 버추얼라이제이션, 가상화가 되어야 되죠. 사실 CPS하고 디지털 트윈의 개념을 엄연히 구분하자면 이 버추얼라이제이션이 디지털 트윈에 오히려 가까운 컨셉으로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사실 무엇이 디지털 트윈이냐, 무엇이 사이버 모델이냐, 버추얼라이제이션이냐에 대한 컨셉이 정의가 아직 명확하게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제가 정의하는 세 가지 정의를 좀 설명을 드리면, 아마 사이버 모델은 기본적으로 2D나 3D의 비주얼라이제이션 모델이 필요할 것이다. 가장 디지털 트윈이나 CPS에서 가장 중요한 게 사실 C입니다. C라는 게 눈으로 보는 것만 포함되어 있는 건 아니고요. 사실 문제를 이해하고 문제를 가시화하는 모든 것들을 C라고 볼 수 있는데, 사람은 그 문제를 비주얼하게 봄으로써 더 이해를 잘할 수 있고, 그 비주얼한 측면의 모니터링이나 비주얼한 데이터의 확인도 여러 가지 의사결정에 굉장히 중요한 도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VR, AR 기술들이 각광받고 연구개발이 진행되는 이유도 그러한 측면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2D나 3D의 비주얼라이제이션 모델이 포함될 것이다. 두 번째는 스태틱 모델들. 저희가 기본적으로 어떤 정보 모델을 정의할 때에 스태틱한 정보들이 들어가죠. 데이터, 펑션, 그 외에 여러 가지 스태틱한 정보들을 정의하는 단계가 스태틱 모델 단계일 수 있고요. 가장 상위 단계로 다이나믹 모델들, 즉 저희가 대상으로 하고 있는 어떤 오브젝트들의 비헤이비어들을 명확하게 표현할 수 있도록 수학적이거나 데이터 분석적인 모델로 표현하는 것들을 다이나믹 모델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이 세 가지를 버추얼라이제이션의 모델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는데요. 여기서 다이나믹 모델까지 표현을 했다라고 하면 세 번째 특징인 인텔리전스가 확보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인텔리전스는 저희가 이제 동기화된 데이터가 있으면 이 데이터를 활용해서 과거의 어떤 행태들, 다 과거의 비헤이비어들, 현상들을 이해할 수 있고 학습할 수 있고, 그를 통해서 미래를 예측적으로 시뮬레이션해서 그 행동에 대한 사전 인지 과정을 저희가 수행할 수 있고요. 그 결과를 현장에 피드백할 수 있죠. 여기서의 핵심 기술은 데이터 어널리틱스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세 가지를 CPPS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AES는 이 세 가지가 가능하도록 하는 체계다. 이 세 가지가 가능하도록 하는 기본 기술이다, 컨셉이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더 직접적으로 AES를 좀 설명을 드리면, AES 상에서는 피지컬한 월드의 객체들을 오브젝트라고 보고요. 인포메이션, 사이버 월드를 어셋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AES는 무엇이냐? 현실 세계의 이 오브젝트들을 AES로 변환하기 위해서 어셋의 어떤 프로퍼티들, 특징들을 기계가 읽을 수 있도록 기계 처리 가능한 방식으로 기술한 정보의 집합이 AES다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특징적인 것들은 유니크한 식별자 정보, ID 정보를 가지고 있다는 게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저희가 그림을 보시면, 오른쪽에 그림을 보시면 앞에서도 제가 CPS의 대상을 센서와 액추에이터를 갖는 객체다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리고 제어가 가능한 컴퓨팅 요소를 포함하고 있는 객체다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여기에서 어셋을 제품과 기기, 기계 설비 등의 물리적인 장치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어셋 어드미니스트레이션 쉘의 사상으로는 다큐먼트도 어셋이 될 수 있다. 혹은 그 외에 그 하부 단계까지도 사용자가 정의하면 어셋으로 정의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단 저희가 구현하는 CPS 상에서
혹은 디지털 트윈 상에서의 어셋은 저렇게 보고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 어셋을 어느 단계까지 볼 것이냐가 모델링에서 굉장히 중요한 단계인데요. 그건 아마 모델링을 하시는 분들이 그 상황에 맞게, 대상에 맞게, 그 프로젝트의 범위에 맞게 정의하시는 게 가장 어렵지만 가장 현실적인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통 AS를 이해하실 때 저렇게 어셋 주변을 헬멧을 쓴 것 같은 그림으로 많이 보실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저희가 어셋을 정의한다는 것은 그 대상에 대한 아이디를 부여하고 그 대상에 아이덴티피케이션을 준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이제 비로소 그 대상이 단순 어셋, 오브젝트가 아니고 어떤 자기 스스로의 데이터를 인지하고 자기가 누군지를 알 수 있는 단계가 됐다라고 이해를 해서 저렇게 머리, 헬멧을 씌워주는 그림으로 보통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그 어셋의 기본 구조는 이런 아이디들이 들어가는 헤더 정보와 그리고 이 어셋을 표현하는 가장 기본 단위를 저희가 뒤에도 설명을 드리겠지만 서브 모델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서브 모델들의 집합인 바디라고 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 AS 서브 모델은 저희가 이 어셋에 대해 사실은 어떤 한 대상을 어셋, 그것으로 정의하고 어셋 어드미니스트레이션 제가 AAS라고 부를 텐데요. 이 AS로 정의하는 것 혹은 디지털 트윈으로 정의하는 것의 범위를 난감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당연하죠. 그 한 대상을 어떻게 완벽히 다 한 번에 디지털화 시킬 수가 있느냐? 없죠. 그래서 어떤 목적과 특정 엔지니어링 목적과 범위에 맞게 표현을 하는데요. 이 서브 모델들은 그 특정 목적, 특정 범위에 맞게 그 어셋들을 표현하는 단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셋 내 특정 목적과 관련된 정보들의 집합체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요. 이 서브 모델 안에는 또 프로퍼티들이 그 서브 모델들을 설명해주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프로퍼티들은 그 뒤에 설명을 드릴 텐데요. 서브 모델들은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사용자가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표준상에서는 4개의 기본 모델을 베이직한 서브 모델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이덴티피케이션. 이 서브 모델이 이 어셋이 어떤 모델인지, 어떤 기능을 하는지, 어떤 아이덴티피케이션을 가져야 되는지를 정의하는데요. 뭐 아이디 정보라든지, 만든 사람에 대한 정보라든지, 만든 주체에 대한 정보들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테크니컬 데이터는 기본적으로 변화하는 데이터보다는 스태틱한 정보들에 속하는데요. 기본 사양들 혹은 엔지니어링 관련된 기본 정보들이 테크니컬한 데이터에 들어갑니다. 오퍼레이션 데이터는 어셋을 실제 현장에서 운영하거나 사용하면서 나오는 계속 변화할 수 있는 데이터들을 기본적으로 오퍼레이션 데이터라고 정의를 하고요. 다큐멘트 같은 경우는 그 관련된 문서들, 도면들, 매뉴얼들 이런 문서 정보들이나 파일 정보들을 연결해 줄 수 있는 서브 모델을 다큐멘트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브 모델들의 예를 좀 설명을 드리는데요. 커먼 서브 모델 같은 경우는 어떤 도메인 특성과 별개로 공통적으로 생성할 수 있는 서브 모델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뭐 아이덴티피케이션이나 커뮤니케이션 정보들, 통신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엔지니어링과 관련된 정보들, 컨피규레이션 정보들 이런 정보들이 서브 모델에 들어갈 수 있고요. 도메인에 굉장히 특화된 모델들도 만들 수 있습니다. 드릴링 공정에 대한 정보를 하나의 서브 모델로 정의할 수 있고요. 에너지에 관련된 걸 서브 모델로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즉, 어셋의 어떤 특정 데이터와 기능에 관련된 모델들을 서브 모델로 정의를 모델러가 할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프로퍼티들은 무엇이냐? 이 서브 모델 안에서 혹은 어셋 안에서 실제 그 대상들을 설명해주는 각각의 특징들을 프로퍼티 단위로 정의합니다. 특징 기존의 데이터 모델들이나 인포메이션 모델들과 다른 특징은 이 프로퍼티들 하나하나가 고유한 아이디를 갖는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특징입니다. 고유한 식별자를 갖는다는 것이고요. 이 AS 내의 모든 프로퍼티는 사용자에게 동일한 의미로 해석되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저희가 사전이 필요하겠죠. 개인 정의에서는 모두에게 동일한 의미로 해석될 수 없기 때문에 사전, 표준 용어 사전이 필요하다라는 게 특징이고 거기에 대해서는 뒤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프로퍼티들은 저희가 클래스를 만드는 것처럼 타입과 인스턴스로 구분을 할 수 있고요. 타입은 밸류가 할당되지 않은 것, 인스턴스는 밸류가 실제로 할당된 것을 의미합니다.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저희가 하나의 어셋을 정의할 때 예를 들어서 프로퍼티를 지금 3개로 정의했습니다. 랭스나 위스나 하이트로 정의를 했고요. 이 각각의 특징은 아이디를 갖고 있습니다. 유니크한 아이디를 가지고 있고요. 이 3개의 프로퍼티에 의해서 이 어셋을 설명할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또 추가적으로 프로퍼티를 추가해서 어셋을 구체적으로 필요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확장해서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그 앞에서 제가 표준 용어 사전이 필요하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요. 저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표준 용어 사전은 CDD하고 e클래스가 있습니다. CDD는 IEC 61360 표준이고요. 커먼 데이터 딕셔너리입니다. 그리고 e클래스 같은 경우는 디팩트 표준처럼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사전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요. 프로퍼티의 고유 식별자를 할당하기 위한 표준 용어 사전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하나의 AS를 정의를 하는데 모터입니다. 이 모터의 서브 모델을 저희가 테크니컬 데이터라고 하고요. 이 테크니컬 데이터의 프로퍼티가 맥스 로테이션 스피드가 할당된다, 정의된다라고 했을 때 저희가 이제는 그냥 단순히 이 프로퍼티를 맥스 로테이션 스피드다 해서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단위,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정의를 무조건 할당하는 것이 아니고 이 E클래스 상에서 이 맥스 로테이션 스피드를 검색하게 됩니다. 그럼 이 맥스 로테이션 스피드의 정의와 단위와 여러 가지 정보들이 정의된 이미 사전이 존재하고요. 그 사전에 있는 정의를 저희가 쓸 수 있다. 저희 상황에 적용할 수 있다 하면 그 아이디를 가져와서 저희 그 AS 모델의 IRDI로 할당하게 됩니다. 그럼 더 이상 이 맥스 로테이션 스피드는 저만의 맥스 로테이션 스피드가 아니고 모든 이들이 공감하고 함께 이해할 수 있는 같은 단위를 사용하고 같은 정의를 활용하는 하나의 공통된 맥스 로테이션 스피드가 되는 것입니다. 이 과정이 사실은 실제 AS를 만드실 때 굉장히 어렵고도 처음에 많이 어려우실 거고요. 익숙해져도 굉장히 중요한 단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을 다 고려해서 아이디를 할당하셔야 되고 아이디를 찾을 수 없는 경우에 대해서는 아마 이 교육과정 중에서 어떻게 아이디를 정의해서 스스로 정의한 후에 활용을 해야 되는지를 아마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그럼 이제 AS 모델링 메소돌로지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실 이 시범사업 공장을 2개를 구축하면서 하고자 했던 거는 2개의 공장의 AS를 구축해보자 라는 게 목적이 아니고요. 2개의 공장을 시범 구축해봄으로써 저희가 그로부터 어떻게 AS를 구축해야 되는지, 어떻게 AS를 모델링해야 되는지, 그럼 실제 현장에서 이런 AS를 구축할 때는 어떤 어려움들이 있는지 여러 가지를 미리 확인하고 문서화하고 체계화하는 가이드라인을 만들고자 이 사업을 했습니다. 저도 사실 이 사업 시범공장에서 AS 모델링 파트를 주로 했는데요. 모델링을 하면서 그 기업 하나하나의 모델을 만드는 것도 중요한 일이었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AS 모델링을 하는 그 순서들을, 그 단계들을 체계화하는 것을 사실 이 과정의 시범공 사업의 가장 중요한 단계라고 보고 정의를 했습니다. 6개의 단계로 정의를 했는데요. AS 모델링의 단계입니다. 첫 번째는 목표 설정 단계입니다. 사실 시스템을 설계하고 개발하신 많은 분들이 목표 설정은 너무 기본적인 단계이고 저희가 시스템 설계 단계에서도 요구사항 분석, 목표 설정 이런 것들은 잘 나오죠. 근데 AS를 만들 때에는 이 단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이 단계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 단계를 일부러 1단계라고 정의를 당연하지만 했는데요. 왜냐하면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한 대상을 디저트위너한다. 한 대상을 AS 만든다는 거의 범위 자체가 너무 막연합니다. 막연하기 때문에 한 번에 만들 수가 없고 그 목적과 특징에 따라서 계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면서 정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AS를 만들고자 하는 프로젝트를 수행하시거나 목적의 일을 하신다면 그 범위 안에서 목표가 뭔지를 명확히 하셔야 AS에 포함될 데이터의 범위, AS에 포함될 대상의 범위가 확정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목표 설정 단계에서는 기본적으로 제조 도메인, 현장이든 제가 대상으로 하고 있는 설비든 제품이든 그 도메인에 대한 전문가의 인터뷰가 무조건 필요하죠.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활용 전략을 수립해야 됩니다. 즉, 이 AS 모델을 만들었을 때 내가 품질에 집중하고 있는지, 이 설비를 관리하기 위해서 만드는지, 그리고 그 목적이 데이터의 단순 모니터링인지 아니면 이 데이터를 수집해서 어떤 분석까지, 다이나믹한 정보까지 갈 것인지 이런 것들의 정의가 중요하고 또 이 단계가 제품이나 설비의 설계 단계까지를 포함하고 있는지 아니면 현장에서 생산하는 이 운영 단계만 보고 있는지 혹은 그 후에 운영 단계, 사용 단계까지 보고 있는지에 따라서 포함돼야 될 정보들의 양이 엄청나게 달라지고 이 관계들에 대한 정의 수준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 목표 설정 단계를 명확하게 하고 진행을 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대상 탐색입니다. 이 AS 모델링을 할 때는 대상 자체, 설비 하나를 대상으로 할 때도 설비 대상 하나만 보시면 안 되고요. 그 주변 기기들을 모델링의 범위로 보는지, 그
그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인터페이스를 어떻게 보는지, 이 인터페이스한 모듈도 AS의 대상으로 볼 것인지를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대상과 함께 그 주변에 대한 인프라에 대한 이해, 하드웨어적인, 소프트웨어적인 이해가 같이 병행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이 데이터와 정보들을 이때 탐색하고 수집하는 단계들이 일어나야 되는데요. 만약에 다이나믹한 모델까지 정의를 하겠다 하시면 이 단계에서 실제 오는 데이터들의 탐색, 그리고 이해, 그래서 어떤 분석 모델들을 만들지에 대한 정의까지 이 단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가 어셋 설계인데요. 이 단계가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처음에 시범공장을 했을 때에는 AS 모델링만 만들면 되니까 AS 모델링을 하는 테크니컬한 툴들, 테크니컬한 스킬들에 집중을 해서 즉 4번, 5번, 이 단계에서 4번, 5번에만 집중해서 처음에 모델링을 했습니다. 근데 그보다 AS 설계나 AS 모델링은 이미 사실 가이드라인이 있고 툴들이 있기 때문에 활용하면 되는데 여기에 백그라운드로 깔려야 되는 것이 그 대상이 되는 어셋을 이해하지 않으면 이 대상에 대한 어셋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놓지 않으면 AS 설계도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저희가 경험적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AS 모델링을 하는 테크니컬한 스킬들을 기반으로 모델링을 하기 전에 어셋 자체를 모델링하고 설계하는 단계가 필요하다라는 것으로 단계를 정의했고요. 이 3번 어셋 설계 단계에서는 먼저 기본적으로 어셋의 구조 자체를 정의해야 됩니다. 제가 앞에도 어셋이나 서브 모델을 설명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어셋, AS를 만들 때 가장 어려운 점이 어디까지를 어셋으로 볼 것인가? 정답은 없습니다. 이 정답은 모델링하는 사람이 그 목적에, 앞에 목표 설정을 했죠. 이 목적에 맞춰서 어느 단계까지, 부품 단계까지 볼 것인지, 하나의 완제품 단위만 볼 것인지, 어느 수준까지 어셋을 끌어갈 것인가, 이 설비에서도 어느 레벨까지 내려갈 것인가는 정의를 해주셔야 됩니다. 의미 있는 모듈까지는 내려가야 하고요. 그 구조들을 제가 PBS라고 여기서는 명칭을 했는데요. 어떤 용어를 쓰셔도 됩니다. 봄 정보를 가져오셔도 되고요. 봄도 여러 봄이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 어떤 봄을 활용할 것인지를 선택해 주셔야 되고 이러한 구조적인 정의가 먼저 진행이 되어야 됩니다. 이 구조적인 정의가 아마 어셋이나 서브 모델 그 위에 AS의 설계 구조의 기본 단위가 될 것 같고요. 그 데이터 모델링. 제가 앞에서도 CPS를 스태틱한 모델, 다이나믹한 모델, 비주얼한 모델로 설명을 드렸는데 여기서 포함된 모델링이 어느 수준까지인지, 데이터만을 활용할 것인지, 여기에 비해별 포함한 다이나믹 모델이 포함시킬 것인지, 그렇게 포함시킨다면 다이나믹 모델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도 고민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이나믹한 모델들도 2단계에서 정의가 돼서 여기 디파인이 돼야 됩니다. 이렇게 모든 데이터들, 자료들, 구조들이 준비가 됐을 때 비로소 AS 설계를 할 수 있는데요. AS에 여러 가지 모델링한 스킬들이 있지만 가장 기본적으로는 어셋을 정의하는 것, 그리고 거기에 서브 모델을 정의하는 것, 거기에 맞는 프로퍼티들을 정의하는 이 크게 3가지 구조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좀 더 구체적인 정보는 뒤에 과정에서 설명을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AS를 설계를 하고 나면 AS를 실제로 구현을 하게 되는데 AS 구현은 현재 이제 툴이 나와 있습니다. AASS 패키지 익스플로러라는 툴을 저희도 활용을 했고요. 이 툴을 활용해서 설계한 자료를 가지고 그대로 툴에 옮기시면 됩니다. 사실 이 툴이 에디팅 기능이 잘 되어 있으면 AS 설계 단계에서 별도의 작업을 크게 안 하셔도 되는데 현재 수준에서는 굉장히 빠르게 발전하고는 있지만 사용자 입장에서는 사실은 여러 가지 기능들이 미흡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뒤에서 보여드리겠지만 이 툴을 활용하기 전에 저희가 엑셀상에서 AS 설계를 그대로 툴에 옮길 수 있도록 구조화하는 작업을 선행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툴에서 쉽게 모델링을 진행을 할 수 있었고요. 이때 이제 저희가 앞에서 찾은 그 이 클래스들, 아이디를 할당하는 작업들을 툴에서 모델링을 하면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AS를 구현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이렇게 구현된 AS가 제대로 동작되는지를 시스템상에서 검증을 해야 됩니다. AS 모델은 OPCU의 인포메이션 모델로 변환이 되고 변환된 모델은 저희가 이제 OPCU의 태그와 엔지니어링 정보들로 엮을 수 있는 매핑 정보를 정의해주면 실제 시스템상의 현장에서 시스템까지 데이터가 연결돼서 확인이 되죠. 이렇게 시스템상에서 검증하는 게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표준상에서 이 AS 모델이 표준의 사양에
표준의 스페시피케이션에 적합한 모델로 정의가 됐는지에 대한 검증 또한 진행이 돼야 됩니다. 이렇게 검증까지 되면 이제 AS, 하나의 대상에 대한 하나의 공장 혹은 하나의 설비에 대한 AS 모델이 완성됐다라고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 6개의 단계를 사례 중심으로 좀 설명을 드릴 텐데요. 오늘 교육과정에서는 크게 2가지, 저희가 시범 공장을 했던 2가지 사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시누코스텍 사례입니다. 시누코스텍 같은 경우는 3D IM이라고 해서 자체 개발된 설비가 있었습니다. 주요 대상 1단계 플래닝 단계에서는 이제 목표 설정 단계죠. 주요 대상이 뭐냐? 3D IML 하나였고요. 설비 하나였고요. 이 한 종류의 설비가 8개 정도가 있는 공장을 대상으로 시범 사업을 구축을 했습니다. 시범 공장을 구축을 했습니다. 활용 목적은 그 후에는 분석까지 가는 것을 원하시긴 하셨지만 이 시범 공장, 시범 사업 안에서는 저희가 모니터링 단계, 현장의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시스템까지를 목적으로 했기 때문에 AS도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정보들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정을 하였습니다. 수명 주기상에서는 설비를 만들기 때문에 특히 설계 단계부터 이어서 모델을 만들 수도 있었지만 워낙 짧은 기간에 시범적으로 구축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생산 운영되는 현장의 데이터를 중심으로 AS 모델을 만들자라고 협의를 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타겟을 분석하는 단계인데요. 이 3D IML 공정을 좀 설명을 드리면 이 여러 가지 저희가 페트병을 만드는 설비인데 이 페트병을 만드는 설비의 여러 가지 공정들을 사실 이 한 설비가 진행할 수 있도록 발명해서 만든 것이 이 기업의 우수한 점이고 차별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한 설비가 수행하는 공정을 크게 4가지로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사출 공정. 저희가 그 페트병을 만드는 프리폼을 사출 공정을 통해서 만들고 급냉각해서 형상을 만드는 과정이 1차적으로 진행이 되고요. 두 번째는 여기에 이제 실제 형상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최적의 온도로 제가열하는 공정이 2번째 공정에 해당합니다. 세 번째는 실제 이 프리폼에 공기를 불어넣어서 원하는 페트병 모양을 만들면서 라벨링을 하는 단계가 이 3번째 공정에 해당되고요. 4번째는 이렇게 만들어진 용기를 추출하는 단계로 진행이 됩니다. 보시는 그림의 설비 하나가 이 4가지의 공정을 수행하는 여러 개의 모듈, 여러 개의 작은 설비의 구성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설비들을 가지고 저희가 그럼 어셋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를 정의를 했는데요. 아마 이 강의를 들으시는 대부분의 분들이 혹은 서플라이어들 분들이 많이 이런 어려움에 봉착을 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현장에 가면 정보가 없습니다. 데이터가 없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도 제가 모델링 파트를 맡았는데요. 이 시누코스텍 설비에 대한 정보가 저희에게 전해지지 않았고 저희에게 전해진 정보는 OPC-UA 태그 정보였습니다. 근데 저희가 AS를 만들려면 이 설비를 어느 단계까지를 어셋으로 정의할 것인지 구조화를 해야 되는데 구조화에 대한 본 정보든 어떤 정보든 저희가 없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이 기업이 이 설비를 자체적으로 개발을 하셨기 때문에 특허 정보들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특허 정보들을 다 검색을 해서 일일이 각각의 주요 모듈들의 어떤 구성, 하드웨어적인 구성과 소프트웨어적인 구성에 대한 이해를 기본적으로 수행을 했고요. 그 이해를 바탕으로 어셋에 대한 모델링을 수행을 했습니다. 1차적으로는 PBS 모델이라는 게 구조 모델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설비에 대한 주요 4개 주요 모듈로 4개를 구성을 해서 각 모듈의 하위 레벨을 모델링을 수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델링 어셋은 단순히 설비의 구조만 모델링하는 게 아니고 여기에 어떤 데이터들이 들어온지를 파악을 해서 그 데이터들을 정리하는 단계들이 들어가는데요. 여기에 이제 필드 데이터들이 들어오는 정보들, 그리고 그 외에 제품 정보들, 그리고 그 외에 베이직한 기본 테크니컬한 정보들을 파악을 해서 정리하는 작업들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이렇게 정보들이 정의가 되면 AS 모델링을 하는 단계가 수행이 돼야 되는데요. 이 AS 모델링 단계는 제가 앞에 설명을 드린 것처럼 툴에서 바로 진행을 하실 수 있는데 툴이 사용자가 사용하기에 편하게, 에디팅이 편하게 될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은 처음에는 툴에 했다가 시행착오를 여러 번 거쳐서 안 되겠다, 이런 정보 관리도 안 되고 이 모델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엑셀상에서 구조를 이해하고 관련된 정보들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엑셀로 AAS를 모델링하는 포맷을 만들어서 정의를 했습니다. 그럼 저희가 정의한 엑셀을 좀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게 저희가 정의한 엑셀인데요. 엑셀상에서 실제 AS가 어떤 구조로 레벨 1, 0부터 1, 2 이렇게 정의가 되는데 더 하이 레벨로 내려가셔도 됩니다. 어셋이 어느 레벨까지 정의되는지가 구조화되고 있고요. 서브 모델과 컬렉션이라 함은 그 모델링 스킬 중에 하나인데요. 저희가 시스템상의 효율성 때문에 어셋이나 서브 모델을 너무 많이 만들지 말자 했기 때문에 카테고리를 만들어준다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까만색이 기본적으로 어셋 자체를 AS 자체를 모델링한 구조화된 정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옆에는 관련된 E클래스 정보들 그리고 단위라든지 여러 가지 설명들 이렇게 연결을 해서 한눈에 사실은 굳이 툴로 들어가지 않으셔도 이 엑셀만 보시면 툴에서 어떻게 구조화가 됐는지, 어디가 서브 모델로 정의되고 어디가 프로퍼티로 정의됐는지, 그리고 IRDI 즉 ID 정보는 어떻게 매핑이 됐는지를 한눈에 확인하실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업데이트나 여러 가지 관리 차원에서 효율적으로 진행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AS 자체를 엑셀에 모델링을 하고 나면 이제 툴에 대한 모델링이 좀 쉬워집니다. 이 툴이 지금 AASX 패키지 익스플로러라는 툴인데요. 여기서 실제로 AS 모델링을 수행하실 수가 있고요. 표준을 만드는 독일 쪽에서 계속 업데이트를 해서 시스템을 좋게 사용하기 편하게 만들고 있기 때문에 아마 사용을 실제 하실 때에는 제가 사용했을 때보다는 좀 더 에디팅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능에서 나아진 발전한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보시는 것처럼 AASX 패키지 익스플로러에서는 에디트 기능이나 뷰 기능이 있고요. 그 각각의 AS의 서브 모델들이나 프로퍼티들을 정의해서 할당하고 관리하실 수 있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AS 모델을 만들고 나면 이제 시스템 구현과 검증 과정이 남는데요. 시스템 구현은 이제 뒤에 과정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들으시겠지만 AS 자체를 파싱을 하고 OPC-UA 인포메이션 모델로 변환을 하고요. 이 모델들과 실제 엔지니어링 정보들의 매핑 정보들이 엮여서 실제 현장에서부터 이제 시스템상으로 데이터가 흘러들어오고 확인이 되게 되죠. 클라우드 상에서 데이터를 볼 수 있고 확인하실 수 있게 되고요. 여기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앞으로는 표준적으로 그 사양에 맞게 만들어지는지에 대한 검증 작업도 같이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보시는 것이 이렇게 만든 현장의 데이터를 클라우드까지 올렸을 때 모니터링을 3D 베이스로 데이터를 가시화하는 화면입니다.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보기 위한 방법 중 하나인데요. 보시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화면이 처음 인트로 화면이고요. 디지털 트윈이라고 명명을 했고, 지금 시누코스텍 사례에 대해서 아까 설비가 8대가 깔려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 8대의 기본적인 가동 정보들, 기본적인 생산량이라든지 정보들이 매핑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데이터들은 샘플 데이터입니다. 현장 데이터가 아니고요. 현장에선 당연히 실시간으로 정보가 연결되지만 동영상 자료는 샘플 데이터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각 설비에 대해서 현재 기업이 주로 모니터링하고자 하는 KPI를 정의해서 저렇게 실시간으로 표시가 되게끔 하고, 고장이 났을 때는 빨간색으로 표시가 돼서 그 설비를 구체적으로 확인하실 수 있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정보들이 사실은 AS와 OPC-UA를 통해서 현장 데이터가 클라우드까지 옮겨졌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요. 한 설비를 클릭했을 때는 그 설비가 동작하는 것과 그 설비에 연결되어 있는 정보들, 알람 정보라든지 생산량, 그리고 어떤 관련된 정보들이 화면으로 확인하실 수 있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2D와 3D 상에서 이제 정보를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 시누코스텍 사례하고 사실 동일하게 휴온스라는 제약회사 사례를 시범 공장 구축 사업으로 하나를 더 수행했는데 사실 과정상은 유사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빠르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대상은 설비 13개 종류에 대해서 AS 모델을 만들었고, 역시 모니터링과 생산 운영 관점에서의 AS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타겟을 분석하는 단계에서는 제약 쪽은 사실 데이터가 좀 유형이 다르기 때문에 이해하는 과정들이 좀 필요했지만, 기업에서 주신 정보를 기반으로 대상 공장들, 대상 설비들을 이해하는 과정들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어셋을 모델링한 단계에서는 기본적으로 정의되는 데이터를 요구하는 포맷에 맞게 데이터를 정리해 주셨기 때문에 테크니컬한 정보들과 그리고 오퍼레이셔널한 정보들을 파악해서 보시는 것처럼 진행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모델링 AS 같은 경우도 앞서 시누코에서 보신 것처럼 AS 그 엑셀 파일을 통해서 모델링을 먼저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시스템 구현을 진행을 했습니다. 이 부분도 엑셀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휴온스 같은 경우는
시누코스텍하고 차이점은 시누코스텍은 하나의 설비를 디테일하게 모델링하고 8개의 설비로 복사해서 활용할 수 있었는데 이 휴온스 같은 경우는 설비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각각의 설비에 대한 테크니컬한 정보들의 종류가 다르기 때문에 각 모델링을 하나하나 만들어줘야 되는 게 좀 어려움이 있었고요. 대신 저희가 사실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의 유형이 좀 한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어셋 자체의 뎁스는 낮게 잡아서 진행을 했습니다. 보시는 게 이제 고압, 증기 멸균 단계고요. 조제 단계의 설비들 보시는 것처럼 모델링을 수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앰플 세척 단계에 관련된 설비들을 모델링을 4개의 설비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충진 단계 설비들을 2개로 진행을 하고 사후 멸균 단계까지 진행을 해서 AS 모델링을 했고 실제 실생 구현하실 때 이 AS와 실제 설비의 코드를 연결해서 활용하실 수 있도록 매핑 정보까지 정리를 해서 전달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또 AS의 엑셀을 모델링하고 나면 툴에 또 오셔서 그 AS 엑셀에 있는 정보들을 그대로 모델링을 수행하시면 되고요. 휴온수도 역시 AS를 패키지 상에서 모델링을 하고 시스템에 보시는 것처럼 진행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다른 교육과정 안에서 설명이 좀 더 구체적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마지막입니다. 이런 2가지 시범 공장 구축 사업을 통해서 제가 얻은 모델링에 대해서 꼭 알아야 되고 모델링 할 때 꼭 고려해야 되는 사항들을 몇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구현 대상과 범위 상세 설정이 너무나 중요하다. 왜냐하면 저희가 모델링을 하는 것은 디지털 트윈이기 때문에 범위가 없으면 모델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 그리고 활용하는 목적, 그리고 대상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해야 된다. 이게 너무나 중요하고요. 강조드립니다. 2번째는 어셋, 앞에 설명드렸지만 AS를 하기 전에 어셋을 이해하지 않고 가면 AS 모델링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어셋 설계 단계가 필요한데 좀 더 이 어셋 단계에 대한 체계나 가이드라인, 포맷들이 아마 제공이 앞으로는 될 겁니다. 현재 수준에서는 관련된 부분들이 원활하게 지원이 될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모델링을 하시는 분들이 어셋 자체를 설계할 수 있는 방안들을 고민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3번째는 AS 설계 가이드라인, 템플릿이 필요하다. 제가 엑셀로 정의를 해서 만들었지만 그게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더 표준의 사양을 많이 포함할 수 있고 유동적으로 구조를 바꿀 수 있는 구조로 AS 자체를 툴이 아닌 그 사전 단계에서 리비전을 할 수 있고 관리할 수 있도록 설계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나 여러 가지 포맷들이 필요하다.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들도 같이 모델링 하시는 분들이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4번째는 AS 모델링 도구, 즉 AASX 패키지 익스플로어가 아직은 완전히 개발이 완료된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계속 업데이트가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개선들도 앞으로 계속 일어날 것이니 활용하시는 툴의 버전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활용하시는 툴과 그 상위 버전들의 발전을 계속 지켜보시면서 모델링을 업데이트 해가시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CDD와 E클래스의 개선도 역시 활용 차원에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걸 인지하시고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전 과정에서 도메인 전문가의 참여가 필수적입니다. 검증을 포함해서 필수적인데요. 제가 말씀드린 도메인 전문가는 단순히 제조 도메인, 설비 도메인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AS 모델링에 대한 전문가에 대한 자문과 전문가의 참여도 필수적이고요. 검증 과정에서도 AS와 도메인을 같이 하는 전문가들의 참여가 아마 필수적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2가지를 같이 알 수 있는 분들이 있으면 너무 좋고요. 그게 아니더라도 전 과정에서 도움을 주실 수 있는 도메인과의 협업을 계획하시고 진행하시는 것이 AS 모델링을 성공적으로 하실 수 있는 주요한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 교육을 마치고요. 혹시 관련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질문을 하고 응답을 받고 싶으신 분들은 저 주소로, 메일 주소로 연락을 주시면 제가 아는 한에서는 최대한 지원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